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통방송국에 라이브로 생방송 지금 연결이 돼서 올해 유행하는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현재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5분 전. 아. 3분 전.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단체내과 최선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그 무료 접종은 부분적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유료 접종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유료 접종은 문제가 없는 건지요? 지금 현재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해당 백신은 일부인데요. 22일부터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을 하려고 했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량들은 유통 과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제 뭐 부각이 되니까 드러나니까 이게 궁금한 게 이제 무료 접종하는 시작하고 유료 접종하고 이게 시작하고 약이 다른 게 아닌가? 무료 접종하는 건 좀 저급하고 싼 약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보를 줘서 각 제약사가 같은 약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유통됐던 제품도 이제 사카 백신이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유료로 돈을 내고 만든 접종도 사카 백신으로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제약사마다 이제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공정 과정이 약간씩은 다르긴 한데요.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된다, 유료 접종하려면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예년에는 저희가 10월 중순부터 좀 많이 몰리기 시작하셨거든요. 본격적인 이제 노인 접종, 6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되면 많이들 줄을 서셨는데 지금은 지난주부터 해서 저희 원에도 이제 하루에 수십 분씩 예년보다 한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오셔가지고 네. 조금 기다리기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대기가 이제 환절기도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열나는 환자들은 좀 줄지만 계절성 이제 알러지 그리고 이제 독감 환자들이 좀 겹치면서 조금은 밀리기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원장님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좀 이제 환자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9월부터 좀 빨리 시작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 독감 예방 주사 언제 맞아야 되는지 접종 시기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겨울 전에만 맞으면 되는 건지 언제 맞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독감은 크게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될 게 두 번의 피크를 이루어서 유행을 합니다. A형과 B형 두 가지 독감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요. A형 독감은 12월에서 1월 사이 겨울철에 주로 유행을 하고요. B형 독감은 2월에서 4월, 그러니까 초봄까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2주 뒤에 한 90%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2주 뒤부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사이가 최적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독감 접종을 한 이후에 6개월 동안 효과가 있다가 그 이후에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2차의 요약까지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11월 안에는 꼭 맞으셔야 되고 적절한 시기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사이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사이. 네, 그리고 11월 안에는 맞으셔야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맞으시면 또 12월 독감에는 좀 취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A형 독감, B형 독감 이거 한 번 접종하면은 두 개 다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A형 독감 같은 경우는 예방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예방 효과를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B형 독감은 한 3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3, 4가 백신은 A형에 비해서 B형 독감 예방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전체적으로 백신에 대한 효과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90% 정도로 제약사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60% 내외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제 이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 저희 그 애청자분이 0915라고 쓰시는 애청자분인데 네. 독감 주사를 이제 한번 맞으셨는데 네. 이분이 1년 내내 감기를 모르고 사셨다가 예. 독감 주사 맞고 나서 감기로 고생하셨다고 하네요. 몇 번 동안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예. 절대 이분은 이제 뭐 예방 주사를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네. 이런 분도 있습니까? 이제 접종 이후에는 좀 부작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접종 후 주사 부위 이제 통증과 발작, 부종 등의 부작용이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 반응으로 근육통이라든지 발열, 구역감 등이 좀 경미하게 이상 반응으로 오시기는 하는데요. 그 대부분은 이제 휴식이나 대부분 이렇게 좀 하루 정도 쉬시면 좋아지시고요. 만약에 좀 불편하시면 그 일부 이제 해열 진통제, 진통 소염제 같은 걸 드시면서 하루 정도 지나시면 대부분은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이 생기는 과정에 어느 정도 이제 몸살 기운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진짜로 이렇게 막 감기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사백신이기 때문에. 예. 그때 그런 기운을 느낄 때는 좀 쉬는 게 중요하군요. 예, 푹 쉬시고, 하지만 좀 여기에서 좀 오해하시는 게 그냥 계속 쉬시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 부작용 중에서는 빨리 의사를 봐야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숨찬 증상이라든지, 뭐 입술 주변이 부어오른다든지, 뭐 몸에 두드러기 일어난다. 이럴 때는 즉시 의사한테 알리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접종하시고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분 내외 정도 의료기관에 머무르시다가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귀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방문한 병원에서는 5분 동안 있으라고 했는데. 예. 근데 요즘은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안내는 드리는데 뭐 병원 입구에서 서서 계시는 분도 있고요. 원내 있기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내과 전문의 최성렬 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코로나19로 요즘은 뭐 목만 살짝 칼칼해도 또 콧물만 살짝 나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와 독감 모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후통, 콧물 기침 등 상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초기 증상으로도 감염병을 구분하기는 솔직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이제 세심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꼽자면 독감은 상대적으로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두통, 근육통이 초기에 발생을 하고 호흡기 증상은 조금 뒤에 나타나는 편이고요. 독감 이제 근육통이 심하고 열이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감염 초기에 발열 증상부터 나타나고요. 미열로 시작해서 점차 인후통, 기침, 콧물 등 상기도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에 이제 근육통, 두통이 나타나는 순서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독감과 달리 코로나19 환자 중에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후각과 미각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를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제 후각, 미각 저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네네.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전에 그 먼저 보건소라든지 전담 병원으로 연락을 먼저 주시고 연락 환자분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진입할 수 없을 경우도 많고요.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연락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체온을 뭐 측정을 해서 열을 재가지고 네, 맞습니다. 괜찮을 경우에만 이렇게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니까 네. 보건소 먼저 가셔야겠네요. 열이 많으면은. 네, 맞습니다. 고열이 날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뭔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고열이 나실 경우에는 보건소가 제일 가까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병원들 중에 지정병원들을 또 보건소에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원장님,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마스크도 계속 착용하고 하다 보니까 손 씻기도 잘하고요. 네. 예년에 비해서는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 소아과 환자의 70% 정도가 줄었고요. 그 이비인후과 쪽 환자도 이제 반 이상 준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내과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년에 비해서 원래는 이 시기에 열난 환자들이 많으셔서 그 해열 주사를 많이 준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확연하게 준 걸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수칙 좀 전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입니다. 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호흡기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이 실천 방법이 사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하기에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체 면역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면,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독감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장산 최내과 내과 전문의 최성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드디어 끝났습니다. PD 선생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 아니, 이게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이 되니까 그 문자 온 질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주시네요. 준비한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무사히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네. 나중에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희 유튜브에 다시 한번 올려서 또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하.